네, 계속해서 기업사회공헌 활동과 CSV 3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기업 사회공헌적인 책임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년에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보는 내용에는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 2019년도 사회공헌 백서의 자료를 통해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내용의 그 일반적인 그 내용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상황에 대한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그 분석은요. 13일차, 14일차에 걸쳐서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2019년도에 그럼 주로 이제 기업이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건데요. 2019년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93년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주요 기업 및 기업 재단의 사회공헌 백서라는 이름으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어떤 우리가 이제 CSV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UN의 SDGs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주로 분석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을 주로 분석해서 이제 새로운 발간 사회적 가치 보고서란 이름으로 이제 그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내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연합회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자료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제 활동을 분석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사회공헌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먼저 지출액 규모로는 주요 기업 206개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사회공헌 비용으로 총 2조 6,060억 5,809만원.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 206개 기업의 평균 사회공헌 비용 평균 금액을 보면 126억 5,077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지 적은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경영 성과에 대비를 해서 이제 봤을 때는 매출액 대비해서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지출한 비율은 0.16%고요. 세전이익 대비했을 때는 1.9%로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그 1% 기부하기, 1% 나눔 운동하기 이런 이제 1% 운동이 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1%보다 훨씬 높은 1.9%의 사회공헌 지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뭐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야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공헌을 하는 거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대상이 취약계층이겠죠.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37.6%로 가장 높았고요. 교육, 학술, 학교 이런 부분이 14.7%, 문화예술, 체육 11%, 또 창업 지원이 10.9%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0대 기업을 분석을 해봤더니 경제적 가치가 1205.3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자, 우리가 이제 기업사회공헌을 왜 하느냐 하면 기업이 여러 이해관계자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하고 공유하는 가치가 786.9조입니다. 뭐 거의 한 70% 가까이가 되겠죠. 우리가 기업사회공헌을 하는 거를 CSV, 가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도 결국에는 이해관계자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기업사회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이해관계자라는 거는 협력사도 있을 수 있고요. 임직원, 그리고 정부, 주주, 채권자, 그리고 지역사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공헌의 총 지출 규모는 이제 그 한 개사당 평균 지출 규모가 126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중간값, 가장 그 많이 한 기업과 가장 이제 그 206개 회사 중에서 낮게 기업 사회공헌을 지출한 회사의 중간값은 20억 9,400만 원입니다. 평균값하고 중간값에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런 이유는 기업이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이런 구분도 있지만 사회공헌의 비용에 대한 규모는 하위 그룹하고 상위 그룹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중간값이 이제 평균값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은.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듯이 평균값은 126억이고 중간값은 20억 정도 됩니다. 기업에서 하는 사회공헌 비용은 우리가 지금 뭐 126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율 프로그램 비용과 간접 프로그램 비용을 이제 더한 그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율 프로그램이라 하는 거는 각 기업이 자체 기획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거나 NPO, NGO 등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기업이 왜 자체 기획을 하는지, 자체 기획에 대해서 더 그 기업이 비중을 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후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외부 공익법인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말합니다. 임직원 봉사활동에 사용되는 부대 비용도 사회공헌 비용으로 산출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사무국을 두고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사업비, 또 사회공헌 성격의 캠페인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두 다 사회공헌 비용으로 산출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파트너십이죠. NPO나 NGO, 또 사회복지기관, 단체하고 전문기관이죠. 파트너십으로 기업의 다양한 내부 자원을 가지고 이제 협업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또 공헌 비용으로 산출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간접 프로그램입니다. 외부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을 하거나 협찬을 하거나 또 재구호 성금을 내거나 또 기부를 하거나 비지정해서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회공헌 비용으로 산출이 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한다던가 월드비전 뭐 굿네이버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를 한다던가 또 수해가 났다던가 지금같이 코로나19 같은 어떤 그런 그 국가적인 위기 그 상황이 왔다던가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성금을 걷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회공헌 비용으로 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금 처리가 되지만 사회공헌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프로스포츠단의 그
집행되는 그 비용들은 사회공헌 비용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추어 스포츠에 지원이 되는 부분은 사회공헌 비용으로 산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 스포츠냐 아마추어 스포츠냐에 대한 구분은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는 사회공헌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법적 의무 부담이 있는 거, 법정 기금이라든가 정보통신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공헌 비용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위한 사내복지기금, 복리후생비용 이런 것들은 사회공헌 비용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회공헌 비용의 지출 규모가 최근 5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4년, 15년 늘었죠. 근데 2015년, 16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7년이 늘었고 18년이 약간 줄었습니다. 앞서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공헌도 그 기업의 경영성과에 맞물려서 그 지출 규모나 그런 그 비용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큰 흐름에서의 차이를 본다는 것은 2016년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018년도 초에 평창올림픽이 개최가 됐죠. 그래서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어떤 비용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17년이 좀 증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비용이 감소한 기업은 45.6%고요. 증가한 기업은 44.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비슷한 규모로 증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그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사회공헌 비용을 집행했을 것이고요. 2018년도에는 어떤 다른 이슈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했던 기업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성과를 대비해서 사회공헌을 어떻게 지출하는지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대비 0.16%라고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0.18%인데 다소 감소를 했죠. 그리고 매출액 대비 0.1에서 0.5% 미만을 사회공헌에 지출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0.16%지만 1에서 0.5% 미만을 사회공헌에 지출하는 기업이 23.3%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1% 이상이 기업이 9개 기업, 매출액 대비입니다. 세전이익 대비가 아니라 매출액 대비입니다. 매출액 대비는 세전이익보다 비율이 훨씬 낮겠죠. 아까 세전이익은 전체적으로 206개 기업이 1.6%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대비는 1% 이상이 9개 기업입니다. 0.02% 미만이 59개 기업으로 28.6%, 비율이 가장 높았죠. 0.2% 이상이 미만이. 예. 세전 이익 대비 그 사회공헌 지출을 보면은 2018년도 1.9%고요. 2016년도에는 2.4%, 2017년도는 2.2%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감소를 해가는 추세로 있고요. 세전이익 대비 10% 이상인 기업도 12개 기업이나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적자 기업인 경우도 30개 기업이 사회공헌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적자가 났을 경우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사회공헌은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다소 경영 성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중단하거나 사회공헌 사업을 접거나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인 경우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적자 기업인 경우도 사회공헌에 참여하거나 사회공헌에 지출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분야별 지출 현황을 보면요. 역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일 많은데 교육, 학술, 학교 부문, 그 다음에 문화예술, 체육. 아까 이제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 체육 부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창업 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분야여서 최근 이제 새롭게 그 전에는 이제 분석한 그 코드 창업 지원이라는 걸로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상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창업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여서 창업 지원이라는 영역으로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항목은 이제 상생활동, 내수활성화, 또 호국 보훈이라든가 또 재난 피해, 또 임직원 자원봉사에 관련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기타가 많은 경우가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2018년도에 그 2018년도에 있었던 재난, 뭐 태풍이라든가 수해라든가 또 무슨 2019년에 그 강릉 산불이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성금을 내는 거, 기부금들 그런 것들이 다 기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타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사회공헌 지출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취약계층이 초창기에 2005년부터 이제 우리가 2018년을 보는데 2000년대 그 초반에 기업이 사회공헌 담당자, 사회공헌 부서, 사회공헌 조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2005년을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로 보는데 초창기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학술, 학교 부분이 이제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이제 학교법인이라던가 또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가 다 학술에,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다가 2018년도를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이 37.6%, 아까 앞에서 도표에서 보셨죠? 그리고 교육과 그 학교, 학술에 대한 부분이 14.7%, 기타 부분이 23%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했었던 교육이나 학교, 학술이 줄어든 거냐? 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2005년의 사회공헌 비용의 규모하고 2018년도의 사회공헌 그 지출 비용하고의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창업 지원이라는 신규 그 항목으로 분류한 항목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교육, 학술, 학교 부문의 어떤 장학 사업이나 뭐 그 학술 지원 사업이나 교육, 그 취약계층 교육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전체 규모가 늘었고 또 비율이 재분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내용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2019년도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그런 사회공헌 활동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은 그동안 예년의 사회공헌 활동하고 이제 다른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13일차, 14일차에 걸쳐가지고 또 내용 분석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그 3일차 수업을 마치고요. 4일차 수업에서 계속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 내용 분석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